이 일목을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승률이 적어도 제가 5%에서 10%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진짜.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는 과학입니다.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렸던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들고 와봤습니다. 이 일목균형표가 사실은 여러분한테 제일 남겨드리고 싶은 영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엘리어트 파동과 더불어서 제 매매의 기초가 되는 어떤 지표 중에 하나라서 이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 매매의 확률을 10%까지 끌어올려준 생각보다 좀 좋은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주가나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걸 켜놓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방대한 내용인데, 이 방대한 내용 중에서 일부만 우리가 사용을 해도 굉장히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란이라고 해서 이제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일목균형표는 이제 일본의 이제 일목상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제 그 호소다 모이치라는 사람이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신동전환선이라는 원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누가 개발했는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이 일목원서가 굉장히 큽니다. 엄청나게 두꺼운 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물론 저는 사실 이제 예전에 이걸 공부한다고 한번 읽어봤는데 내용이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사실 이 일목균형표가 여러분들의 어떤 내용을 직접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일목원서를 무조건 정독해야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볍게 여러분 제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것만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일목균형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아야겠죠? 네, 많이 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죠? 주가가 뭐 이렇게 주가선입니다. 이렇게 주가봉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먼저 이제 이 구름대 양운, 우리는 보통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얘는 이제 구름대 양운이라고 돼서 이제 보통 이제 녹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보통 기준선이 이렇게 종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환선과 이제 후행스팬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빠르게 원리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사용하는 것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원리만 간단 말씀드리면, 먼저 이 구름대 양운은 두 개의 선행스팬으로 이루어집니다. 선행스팬 1과 2가 있는데, 이게 이제 26일과 52일 기준으로, 물론 기본 세팅했을 때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거를 이제 변형해서 쓰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기본 세팅부터 말씀드리면 26일의 기준 선행과 52일의 보통 선행을 통해서 이 두 개의 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26일과 26일 고점과 저점에 그 반을 나눠서 기준선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준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전환선이라고 해서 최근 9일에 9일간의 이제 고점과 저점을 해서 기준선보다 조금 작죠. 그래서 전환선을 이렇게 보통 만듭니다. 그리고 후행스팬이라고 해서 26일 앞에 당일 종가를 기입해서 나중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선인데요. 먼저 우리가 쓰지 않는 후행스팬과 전환선부터 먼저 간편하게 설명하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후행스팬은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후행을 미리 보여주는 지표로서, 보통 이 주가선보다 후행스팬이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에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 전환선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보다 밑에 있으면 상승 추세를 타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이 전환선이 이 주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주가가 하락세에 근접하는구나. 또 반대로 이 후행스팬이 이 주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구나라고 보통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이 후행스팬과 전환선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거는 어떤 대단히 큰 봉에서 어떤 주가의 흐름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조금 우리가 어떤 추세를 잘 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데, 어쨌든 우리는 매일매일 데이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이게 크게 여러분한테 매매하는데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할게요. 보통 트레이딩 뷰 세팅을 보시면 제 거를 보시면 이제 후행스팬과 이 전환선을 빼놨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신경 써주지 마시고, 우리는 사용하는 건 이 기준선과 음운과 양운 요것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간단한 설명은 이렇게 됩니다. 간단한 설명이 이렇게 되고, 우리가 뭐 이게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이걸 좀 더 자세히 공부하시면, 우리가, 이제 지수를 이제 26일이 아니라 나중에 60, 120으로 바꾸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구나를 좀 더 원리를 그때 가면 알면 되고, 실제로 매매를 여러분이 단타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일목은 가는 길을 보여준다입니다. 가는 길을 보여준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주가가 여기가 이제 음운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양운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양운이라고 할 때 이제 그러면 주가는 지금 음운이 있고 양운이 있으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겠죠, 그죠? 이런 건데 일목은 가는 길을 보여준다. 이게 제가 무슨 말이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일목 차트를 켜놓고 차트를 계속 보시다 보면 보통은 주가가 이런 두꺼운 구간을 뚫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보통 얇은 구간을 뚫게 됩니다.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주가가 이제 여기는 음운이겠죠. 여기가 음운이라고 치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여기를 지지받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내려올 때 보통 이런 얇은 구간을 뚫고 내려옵니다. 여러분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목은 우리가 가는 길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가는지는 지수가 발산과 수렴 여러 가지 뭐 이런 되게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거는 일단 여러분은 아직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차츰차츰 이제 매매하시면서 공부해 가시면서 알면 돼요. 그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주가가 이 두꺼운 구간은 저항이 세고 얇은 구간은 저항이 약하기 때문에 보통은 주가가 흐를 때 이 얇은 저항이 약한 구간을 통해서 주가가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예시입니다. 보세요. 주가가 보통 이렇게 두꺼운 구간이 있고 얇은 구간이 있는데 상승을 하고 싶을 때 보통 결국은 이런 데서 계속 저항을 받다가 결국은 이 얇은 구간을 뚫고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이 넥라인을 결국 뚫게 되거든요. 우리가 넥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얇은 목, 넥라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넥라인을 뚫고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할 때 이렇죠. 하락할 때 볼까요? 자, 하락할 때 보시면 결국적으로 여기가 넥라인이고 여기가 넥라인인데요. 여기를 오다가 결국 여기를 내리지 못하고 비볐어요. 여기를 뚫고 오느냐? 그게 아니라 오다가 딛고 가다가 타고 흘러서 결국은 이 넥라인을 뚫고 주가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을 좀 보여준다라는 말이 상승과 하락을 할 때 보통 이 넥라인들이 주로 변곡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변곡점이라는 이런 끝줄 말하는 게 아니라 유세가 바뀌는 지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변곡은 이 일목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를 결정할 때 보통 이 넥라인들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물론 1분 봉과 15분 봉 그리고 30분 봉, 1시간 봉 갈수록 이게 좀 더 정확해지기 때문에 1분 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흔들기 때문에 좀 보실 필요는 없고 보통 제가 추천하는 건 5분 봉과 우리 단타니까요. 5분 봉, 15분 봉 그리고 1시간 봉 위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장기 추세를 보겠다 하면 4시간까지 좀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시면 아마 주가가 일목이 보통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도 뭔가 눈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기준선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선이 어떻게 활용하냐면 자 보세요. 주가가 타고 흘러갈 때 상승 추세입니다. 타고 올라갈 때 보통 이 기준선이 계속 지지를 해줍니다. 지지를 해줘요. 그러다가 보통 이 기준선이 지지를 못하고 무너지는 순간이 보통 추세가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쓰느냐라고 한다면 보통 이렇게 쓰는 걸 보통 원해요. 이걸 실생활에서 쓰는 법을 알려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여기 이 구름대를 돌파했어. 그래서 내가 롱을 탔다고 쳐봅시다. 롱을 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올라가서 첫 번째 입절값을 많이 날리고 일부 말량을 들고 본전을 걸었을 때 내가 그래도 최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얻을 수 있는 안전하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값을 가져가고 싶다.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라고 할 때 잘 지켜보고 계시다가 기준선이 무너지는 곳에서 완익을 하시거나 또는 기준선이 지지받은 곳에서 계속 스로를 올려가시면 어쨌든 최대한의 수익을 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활용할 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양운과 음운 기준선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우리가 실제 활용한 가능한 패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타점을 어떻게 잡는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아주 간단한 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목 패턴을 보게 되실 텐데
직접 자기들이 경험을 쌓고 노하우를 쌓아야만 실제로 활용하기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켜두고 매매를 하시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활용하는 겁니다. 보통 제가 이런 경우 오다가 넥라인을 보통 무너질 때, 이거 15분 봉입니다. 15분 봉인데 보통 넥라인이 무너질 때 이런 무너지는 곳에서 숏을 탑니다. 숏을 타요. 그럼 스탑로스는 당연히 여기를 타고 올라가면 스탑을 쳐야겠죠.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나서 무너지면 굉장히 많은 좀 하락이 나옵니다. 물론 저는 뭐 이걸 다 여기서 완이까지 먹을 생각도 없고, 사실 단타기 때문에 이게 15분 봉이라서 5%는 이미 넘거든요. 0.5가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 입절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집어넣는 겁니다. 가끔 제가 고점을 예측하지 않아도 이런 곳에서 타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게 일목을 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반대로 롱타점을 보시면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통 우리 이제 엘리어트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올라가다가 보통 이렇게 지지받고 일목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림에서 롱을 탑니다. 이런 곳에서 롱을 타요. 그럼 여기가 뚫리면 보통 손절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통 이 밑에다가 스로를 걸고 보통 요런 구간에서 롱을 탑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라도 얘가 올라갔다 이렇게 넥라인을 딱 내려오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넥라인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으면 상승 추세가 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생각보다 괜찮은 롱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구간을 이제 이 넥라인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법을 좀 알려드렸고, 몇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보이는 패턴들과 이런 것들 연구를 하시면 굉장히 많이 써먹을 수 있는데, 제가 자주 쓰는 거 좀 하나 말씀드리면 요거죠. 요거 엊그저께입니다. 바로 최근이에요. 최근 이 15분봉입니다. 15분봉 15분봉 제가 뚱뚱이 패턴이라고 제가 카톡방에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제 영상에도 남아있는데 이거 15분봉 제가 뚱뚱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보통 이 주가가 의문이 이런 식으로 이게 안으로 움푹 들어가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깔끔하게 뚱뚱하게 만들어졌을 때 어떤 패턴을 보이냐면요. 주가가 보통 급락했을 때 나옵니다. 급락했을 때 주가가 한번 반등했다가 갔다가 내려오면서 이 옆으로 구름대로 붙입니다. 붙여요. 그러면서 이 하단대를 타고 흘러요. 이 하단대를 타고 흐르는데, 요때 만약에 엘파 기준으로 얘가 한 파동이 더 남았으면 저점을 후다닥 깨고 이 여기로 반등할 확률이 큽니다. 반대로 여기서 만약에 파동상 다 나왔다고 치면 올라왔다가 저점을 깨지 않고 조정을 준 다음에 이렇게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 15분 뚱뚱이 패턴이 제가 보통 이렇게 나올 확률이, 요런 그림이 그려졌을 때 나올 확률이 75% 정도 돼요. 제가 많이 확률을 따져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번에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 구름대를 붙이게 되면 이 정중앙을 관통할 확률보다는 하방으로 한번 줬다가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 여기서 숏을 탔고요. 내렸다가 올라가면서 다시 롱으로 스위칭해서 익절을 하고 롱으로 스위칭해서 요거까지 같이 깔끔하게 좀 먹어줬는데, 요런 구간을 조금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건 사실 제가 자주 쓰는 패턴이고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또 재밌는 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거 보이십니까? 이런 거 보이시는데 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시면 일목이 이제 보통 우리가 내려오다가 이제 여기서 반등을 합니다. 넥라인을 반등을 했어요. 지지받고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걸 이렇게 제돌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 강한 구간을, 보통 넥라인은 자주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강한 구간을 보통 제돌을 했을 경우 생각보다 많은 파동에 하락이 동반됩니다. 반대로 이게 이제 아래로 뚫었다가 이 두꺼운 부분 아래로 뚫었다가 이 두꺼운 부분을 위로 올라가게 되면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15분봉입니다, 여러분. 이건 1분봉에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보통 15분봉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돌이라고 제가 많이 하는데, 제돌리면 그 추세 타고 굉장히 많이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여기서 숏을 때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다 먹었거든요. 이렇게 물론 익절과 스로를 걸어놓고 익절 나가자마자 본절 걸고 제 매매대로 나머지 잔량 가지고 이거 좀 먹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목금만 가지고도 생각보다 많은 타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 매매 구력이 거의 한 이제 13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패턴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한테 이런 걸 설명해야지 라고 전부 다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기억도 잘 안 나고 그 상황이 돼봐야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 뭘 모르는지를 제가 알아야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 상황이 오지 않으면 저도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간략하게 최근 나온 것들로만 추려서 설명을 좀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일목을 켜두고 이 자주 나오는 그림들을 머릿속에 좀 그려두자는 겁니다. 물론 제가 생방송에서 이런 패턴에서는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이라고 설명을 자주 드려요.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두고 메모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시면 정말 좋습니다. 거기에 파동 관점까지 곁들이면은 진짜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차트 잠깐만 볼게요. 아까 차트 잠깐 볼 건데,
보시면 이런 경우 아까 제가 뚱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만약에 파동이 끝났다라고 하면 여기가 진짜 저점을 알 수 있거든요. 아, 뚱뚱이가 나왔네? 그럼 살짝 조정 주겠네? 아, 여기 저점이 되겠구나. 그럼 상승추세 타겠구나. 아, 만약에 얘가 파동이 다 안 나왔어. 한 번 더 남아서 내리면 다이버스까지 걸리면서 완벽해. 근데 뚱뚱이야. 그러면 얘가 저점 깨고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롱을 타야겠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일목을 여러분들이 뭐 볼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일목과 섞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내가 어떤 차트나 어떤 큰 그림 추세 아니면 내가 요만큼을 먹어야겠다. 어떤 한 기간, 이 기간을 먹어야겠다라고 할 때 일목이 보통 가는 길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쓰는 지표하고 일목을 섞으면 굉장히 많은 확률을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일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엘파도 있을 거고요. 엘파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이평선, 이평선, 추세, 지지선, 이런 거죠. 추세, 지지선, 또는 여러 가지로 따지면 아까 볼밴도 있을 거고요. 볼밴도 있을 거고 프랙탈도 있을 거고 프랙탈 이렇게 이쪽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다가 이 일목을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승률이 적어도 제가 5%에서 10%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진짜 가끔 여러분들한테 생방에서 설명할 때 진짜 왜 탔어요? 때 여기 일목 지지해서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정말 진짜 이 일목은 사용하시면 사용하실수록 진짜 확률을 굉장히 많이 올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다양한 패턴과 더 어떤 이제 다양한 이런 상황들을 제가 생방이라던가 아니면 나오는 것들을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서 이 일목에 대해서 오늘 일목이 가는 길을 보여주는구나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가는 길을 기초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메모장에다 기록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확률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방뿐만 아니라 카톡방에서도 다양한 패턴들을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셨다가 매매 활용하셔서 좋은 성투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많은 내용 생방에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